이제 저희가 준비한 3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어제 공개가 되면서 김정숙 여사가 사절을 짓기 위해서 지인에게 1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원을요, 담보 없이 빌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 마을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입니다.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국민은 대출 규제로 고이자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영부인은 인맥 찬스로 11억 빌려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 어떤 국민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1억 빌려서 새 사저 짓는 데 썼다. 이 내용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여기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이제 집 문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은행에 이제 많은 대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더니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 왜 못 빌리냐? 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못 빌려드리고 집을 사시기 위해서 한다면 더욱더 못 빌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안 해준 이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친척들이 뭐 선뜻 돈을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물론 사저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예. 집을 지금 매곡동에서 평산마을로 이제 옮기는 것 때문에 한데 11억 원을 이제 그쪽 집이 안 팔려서 채무를 했다는 거예요. 11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뭐 대단한 거지만 문제는 보니까 담보 없이 빌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은행도 담보 있어도 11억 원 잘 그렇게 빌리기 어려운데 문제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 그러면 이자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뭐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부부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 부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게 공직자거든요.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라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줬더라도 특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기자들도요. 김영란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밥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상 이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집이 필요해서 11억 원 채무를 했는데 저 근저당도 없다. 그리고 이는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 저는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이해관계가 없는 누군가한테 빌렸고 모두 갚았다라고 청와대를 해명했는데 네. 참여연대에서도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빌린 채무 이자는 누구한테 빌려서 어떻게 갚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충분히 뭐 시민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 의혹이라든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 좀 거래 관계 우리가 어떤 사인 간의 거래 관계를 볼 때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담보를 잡을 필요가 있을 땐 당연히 담보가 필요하죠.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변제 능력이 의심될 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지 네, 있는지 그럴 때. 때문에. 근데 지금 누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고 곧 퇴임하실 대통령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양산의 매곡동 원래 사시던 집, 예. 그 집을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고 충분히 그게 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는 지인이었으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여기다 뭐 설정을 하거나 그럴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여하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막힌 거지 않습니까? 예.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담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고 또 지금 원금과 또 이자까지도 전부 다 변제를 했다라고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 변제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세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 당국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돼서 뭐 어떤 위법 관계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되지만은 현재까지로서는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변호사님 말씀은 문 대통령이라는 이름값도 있고 뭐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11억도 담보 없이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변호사시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네네네. 상식적으로 11억 원을 꿔주고 갚고 이런 데 담보를 안 잡는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한 거잖아요. 이례적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담보라는 것은 예. 매곡동 집, 원래 양산에 문 대통령이 사시던 집에 어떤 그 팔리면 갚으면 되니까 이것이 담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참여연대도 오늘 좀 비판을 했고요. 근데 제목은 이거잖아요. 담보 없이 11억 원을 빌려준 사람도 누구냐. 이것도 좀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전해 들었던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옛 사저인 매곡동 사저는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직거래를 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들 일단 있으니까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진 다 찍어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셨어요. 5년 동안에 청와대 가고 나면 다시 와서 남편이 살겠다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모습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때 저도 모습 안 변한 채로 와서 함께 예전 마음으로 또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저희 원고가 아니라요.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오늘 이 해당 집과 관련해서 등기를 한번 떼봤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한번 들어봤는데 시점은 오늘 아침 열람을 한 거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오늘자로 이제 저희가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크게 주목할 건 두 가지잖아요. 일단 여기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론 뭐 글자들이 좀 작아서 저희가 특정해서 딱 집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쪽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라고 돼 있어서 담보 없는 걸로 대략적으로 좀 나오고요. 근데 여기 쭉 제가 살펴보니까 등기를 김근식 교수님, 누가 옛 집을 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뭐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이 부분이 저는 그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퇴임 후에 무언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이 불행한 그 예측이 그냥 예측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앞서 있었던 11억의 개인 사인 간 무담보 채무 관계 이것도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그와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 채무 관계 11억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매곡동에 본래 가지고 있던 집이 안 팔리고 있었다가 팔렸는데 주위의 시세보다 좀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게 일반적인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리고 그 사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팔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은 계속 의혹에 꼬리를 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불행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분이 평소에 그냥 사적 지인이지만 11억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곡동에 팔리지 않는 집이 시골에 있는 그냥 한적한 집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26억이나 되는 큰 돈으로 주고 사서 그걸 그 돈으로 받은 그 21억 팔린 그 매각 대금으로 11억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정말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뉴스탑3에서 열심히 해서
부동산 등기부까지 떼어봤습니다만 아직 그 누가 샀는지 그 후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에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샀으면 등기를 그렇죠. 완료해야 되니까 아직 그 사이에 시차가 있으니까 이게 안 올라왔을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이름이 올라가야 돼 있죠. 그럼 그분이 이제 언론에서 분명히 추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문 대통령 부부 사이와의 관계가 또 드러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일파만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아름다운 퇴임을 준비하시는데 퇴임 이후에도 정말 그 지금 새로 마련하신 사저에 가셔서 국민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산 사람의 등기가 완료가 안 됐으면 여기에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일단 없습니다. 아직 그 완료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문 대통령이 이주택자 아니냐를 알아서 지금 사실 부동산을 거치지 않은 뭐 좀 순화할게요.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은 개인 간의 직거래로 매입자 확인이 불가하다. 뭐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근데 사실은 뭐 직거래를 했건 혹은 담보 없이 했던 이게 사실 위법은 아니니까 뭐 이게 단순한 궁금증으로만 끝내야 되는 건지 구자욱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퇴임 앞둔 대통령은 정말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 직거래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직거래를 비판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근데 만약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중개사에 부동산에 이렇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저는 이 등기부 등본은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월 이후에. 네, 5월 9일 이후에.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큰 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이 잔금까지 다 완납한 이후에 이제 그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대략 뭐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만약에 소유권 이전자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어떤 이권과 또는 뭐 인사에 개입이 됐느냐 온갖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현행법을 그 뭐 어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사인간에 이 채무를 통해서 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자욱 차장 말씀은 뭐 이 언젠간 드러날 테고 누가 샀는지 그리고 무담보 11억 빌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을 통하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드러나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간에 만약에 채무를 11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사인간 아는 사람에게 빌릴 수 있지만 내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빌리는 것보다는 이 아내인 김정숙 여사가 이 융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11억을 융통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예. 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국민들은 충분하죠. 예, 예.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11억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지인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 뭐 궁금증과 관심은 아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화면이 있는데 옛 사저와 새 사저를 한번 지도로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바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여기가 옛 사저, 그러니까 매곡동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옛 사저 모습인데 이거를 팔고 지금 새 사저 이곳 북서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평산마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현정 의원님 시세를 두고도 이게 뭐 옛 사저를 팔 때 대통령 프리미엄이냐 아니냐 아니다. 요즘 저기는 좀 그 경상남도에서도 좀 부동산으로서 주목을 받는 곳이니까 뭐 그리 문제될 거 아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양산 매곡동, 그러니까 옛날 사저죠.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이 집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8억 7,100만 원 정도의 이제 집을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차장, 논 3필지, 도로 2필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딱 13년 만인 지난 2월 달에 이걸 팔았는데요. 이 3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과 논하고 도로 이거는 5억 5,200만 원에 팔았고요. 그 집은 20억 정도에 이제 팔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2020년도 7월 달에 국회
그때 시정연설, 그때 이제 국회 개원연설하러 갔을 때 부동산 투기로 절대 이익을 못 보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의심 드는 거는 13년 만에 3배를 뛰었다. 라는 게 과연 이제 상식적으로 글쎄요. 이제 뭐 서울의 강남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경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양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특별한 수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과연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일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다른 집들, 옆에 있는 집들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 9,400만 원이에요. 공시지가가 2억 9,400만 원인데 지금 매매는 전체로 보면 집만 20억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됐단 말이죠.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물론 뭐 대통령이 사신 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집 구하는 분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골에 이 26억 정도나 주고 이곳을 갖다가 매매를 샀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잘 납득이 안 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는 건물 상태들을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뭐 또 다른 원래 집집마다 또 가격 책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대통령 프리미엄을 얹고 판 거 아니냐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기라는 단어를 또 쓰기에는 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렇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정서법에 따르면 우선은 아까 11억 4인 간의 채무로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국민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 떠올리는 장면은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을 경우에 예. 그 돈을 수수했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는 가장 편한 논리가 채권 채무 관계로 돈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게 제일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분한테 돈을 받았던 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사실 차용증을 쓰고 내가 받은 거다. 곧 갚을 거다. 또 갚았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매곡동 사저가 비싼 가격에 만약에 팔렸다고 한다면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본래 가격보다 좀 부풀려서 가격을 팔아주고 그 돈을 사실은 차액을 좀 사실상에 주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의 그 미술품 판매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사는 건 미술품에 책정된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술품을 사면서 그걸 통해서 사실 합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좀 이상한 장면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